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한 달여 만에 다시 60%를 돌파했습니다. 취임 이후 최고치입니다. 국민 63.3%는 긍정평가를 내렸습니다. 부정평가는 31.3%였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3자 대결에선 정청래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지세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8월 전당대회에서 세 사람이 맞붙는다면 누가 민주당을 이끌 차기 당대표로 적합하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 21.6%가 정청래 대표를 지목했습니다. 19.4%는 송영길 전 대표를, 18.8%는 김민석 총리를 선택했습니다. 당심으로 평가받는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도 세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내로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의 양자 대결에선 두 사람의 지지세가 2주 전에 이어 이번 주 조사에서도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민주당 8월 전당대회에서 두 사람이 맞붙는다면 누가 민주당을 이끌 차기 당대표로 적합하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 27.2%가 정청래 대표를 지목했습니다. 26.7%는 김민석 총리를 선택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핵심 기반인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두 사람의 지지율이 접전을 벌였지만 직전 조사 결과에 비해 두 사람의 지지율 하락폭은 컸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8.1%, 국민의힘 28.1%,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7%, 진보당 2.1%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50%에 육박하면서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20%포인트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 절반 가까이가 윤석열 씨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형 선고를 받았어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 49.9%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야 했는데 판결이 부당했다고 했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았어야 했는데 판결이 부당했다는 응답은 24.9%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16.2%는 무기징역형 선고가 합당한 판결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3일에서 24일까지 이틀 동안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용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6,000선 돌파, 그리고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상화 의지가 지지율 상승 배경이 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그리고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를 조사했는데요. 이번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6월 출범 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고치 지지율인데요.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전체 응답자의 63.3%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부정 평가는 31.3%로 조사됐는데요. 2주 전과 비교하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58.4%에서 63.3%로 4.9%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더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지율 최고치기를 어떻게 좀 보셨나요? 그렇죠. 이건 뭐 다른 이유보다는 결국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ESC. E는 경제, 그다음에 S는 security, 외교안보, C는 이제 communication인데 물론 세 가지를 대통령이 다 하고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입니다. 바로 눈앞에 이 딱 나타나는 숫자 뭡니까? 바로 주가죠. 다른 수치들도 있습니다. 뭐 체감 경기도 있고 뭐 GDP도 있고 많습니다만 6천 돌파. 이 순간 그냥 눈동자가 더 커지는 그래? 고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래 그러면서 고래처럼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현상이 빚어지는데 물론 이걸 놓고서 이제 인과관계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주가를 부양해서 주가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차원을 떠나서 여튼 사람들은 결과를 믿는 거죠. 결과 이렇게 6천 돌파됐다. 또 JP 모건이나 참 중요한 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특히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외국의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에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지방선거 있었고 2020년 기억나실 거예요. 코로나가 왔을 때 그때도 외신의 평가가 좋았어요. 아, 코로나 이 코비드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하고 있다. 근데 지금도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뭐 일부에서는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늘어났다. 지금 개인과 기관들이 사실 이 주가를 올리는데 부양에 지금 이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달이면은 나쁠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전망이 어떤 대세를 이루는데 그게 아니에요.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심지어는 깐깐하기로 소문난 노무라 증권에서도 7,500, 8,000 가겠다 이 이야기를 해요. 게다가 이제 지금 HBM 고대역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이 뉴스토마토인가요? 이 토마토인가요? 네. 경제TV에서 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동시생중계인가요? 아니,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와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황제주에 등극을 했죠. SK 하이닉스는 네. 100만 원을 돌파. 100만 원이 넘어가면 여러분 황제주입니다. 그다음에 20만 전자가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실제로 40대 50대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건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불구하고 지금 40대의 경우에는 뉴스토마토 조사 결과입니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뭐 한 70선 정도까지 올라와 있고 50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40대, 50대다. 가장 이 양적으로 주식 투자를 왕성하게 하고 있는 것이 40대, 50대거든요. 이들이 더 추가적으로 지금 탄력을 받아서 이 부양이 되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조사 결과를 보면 특히 저는 중도층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예. 중도층 지지율이 6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수층의 지지율도 40%에 달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는데 네. 중도 보수층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보여요. 네. 평론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이건 문화 현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뉴 이재명 또 줄여서 뉴 제임스 현상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내 삶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계엄과 또 불안한 국정 운영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뇌물로 직을 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반 시민들한테도 눈에 관찰될 만큼 썩어 빠졌던 그 윤석열 정권을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안과 공포를 갖다가 국민들이 느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정부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공무원들의 일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건요. 동사무소만 가서 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 심리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갖다 내다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인데 특히 이 주식시장의 화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냐면 딱 그 뉴스 하나만 봐도 심리가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제는 더 가입하고 싶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민연금이 떼돈을 벌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전에 연금 개혁 이러면서 우리가 돈을 더 내야만 되고 덜 내는 거 감수하라고 윽박질렀던 그런 정부가 아니에요. 아니 더 안 내도 된다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 갖고 더 투자를 해가지고 충분히 당신들의 미래를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증권 시장으로 강제 부양을 시켜서 뭐 주식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오히려 선수들에게 원칙과 룰을 알려주면서 새로운 뉴 모럴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당신들이 도태된다고 오히려 얘기를 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24일 국무회의를 보십시오. 이영만 금융위원장에게 아니 4천억씩 이렇게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거 알리고 내부 고발하는 사람한테는 포상금 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예 이렇게 공동체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고발했었을 때 로또처럼 혜택을 보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질서와 룰을 바로잡으면서 그러면서 그 공을 모두에게 나눌 수 있게끔 이렇게 하자는 선명한 그런 의지를 지금도 성과를 내면서 관철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6천이라든가 부동산의 가격 하락이라든가 특히나 핀셋을 들지도 않았는데 핀셋처럼 강남 3구 쪽에 폭락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갖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합이 발각이 되면서 뭐 설탕값이 눈앞에서 16%가 떨어져요. 이런 그 결과들은 결국 제대로 룰을 바로 세우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정과 성과가 모두 마음에 드는 그런 상황에서 보수층까지도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모두가 사실은 반겨야 될 텐데 오히려 진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서로 공격하면서 낯뜨거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게 통탄할 만한 일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은 더욱더 강화되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이벤트나 깜짝 쇼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지기가 어려운 든든한 모멘텀을 갖다 형성하고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건 짧게만 더 추가를 말씀드리면 이게 전광판을 보는 게 중요해요. 네. 우리 박앵커님이나 우리 김 평론가님이나 전광판을 본다는 게 중요한 게 대통령실의 청와대의 조직이 어떻게 되는가 중요한데 제가 아는 강훈식 비서실장은 정말 데이터를 중시해요. 그러니까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도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70대 이상에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미디어 토마토 조사가 61.4%입니다. 61.4예요. 그리고 부울경이 지금 거의 60% 가까이 되거든요. 정확하게는 59.9%, 60%죠. 그러니까 전재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방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행정통합이 어떻다. 100마디 말을 해봐야 1000마디 말을 해봐야 10,000마디 말을 해봐야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이런 문제들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광판을 보는 게 중요하다. 정말 이 기조를 저는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역대 그래서 가장 좀 탄탄한 그런 데이터 분석팀을 가동을 해야 됩니다. 청와대에서 적어도 조직이 저도 누구누구 몇 면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다 여기서 까발릴 일은 아니고요. 적어도 지금 한 인력이 한 10여 명 정도로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0여 명 정도로 늘려야 돼요. 왜 오바마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냐면 오바마가 이 집권 시에 운영했던 이 데이터 운영했던 사람이 당대 최고의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데이비드 악셀로더예요. 악셀로더가 한 20여 명의 전문가, 25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에델만 전 세계 최고의 홍보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인 에델만 출신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야 된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부동산이고 뭐고 전문가들로 데이터 분석하는 팀들이 내부에 인력이 저는 한 1.5배 정도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로 이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이번에 또 민주당 당권 경쟁에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는 정청래 대표와 함께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도 함께 조사에 포함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김민석 총리와 그 정청래 대표의 지지율이 정말로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이었는데 이번에도 3자 구도가 그대로 세 분 모두 오차 범위에서 박빙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조사 결과를 보면 21.6%가 정청래 대표를 지지했고 19.4%는 송영길 전 대표를 그리고 18.8%는 김민석 총리를 선택했습니다. 이건 삼국지도 아니고 사실상 거의 동등한 수준의 지지율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평론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이 상황을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첫째, 정청래 대표의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렇게 빠졌다고 하는 건 나중에 전당대회 가가지고는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송영길 대표가 복귀하지도 않았어요. 복당이 아직 결정은 됐지만 복당에 대해서 시도당이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19.4% 그 오차 범위 내 깻잎 한 장 차이거든요. 이런 차이를 갖다 만들어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리더십으로는 민주당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특히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 지도부 갖고는 낙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당원들과 또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그 판단이 여기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김민석 대신에 송영길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양쪽에 갈라서 싸우고 있는 그 갈등의 양상들이 너무나 크게 부각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민주진보 진영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유튜버들이 전부 똘똘 뭉쳐서 김민석 총리를 악마화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김민석 총리는 난데없이 뒤통수를 맞고 있어요. 지금 김민석 총리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국정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 보고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그런 그 모습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정조사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정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야, 이건 자기 선거운동하는 거 아니냐. 벌써부터
당권을 갖다가 바라보고 선거 운동을 이렇게 그러니까 권력을 사유화해서 해도 되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그 대통령께서 지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통령이 원래 하고 싶었던 것이 국민들에게 국정보고를 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걸 못하니까 국무회의를 공개하면서 국정보고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가 그 임명을 받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니 총리가 대통령 허락 없이 그렇게 자기 일정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도 이런 그 문제를 가지고 물고 뜯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SNS를 통해서 국무총리가 수고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갖다 만들어내고 있는 거는 그만큼 민주당 내 당권 경쟁이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러니 양쪽에 다 주지 않고 송영길이라고 하는 대안을 한번 띄워보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게 그대로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8월 전당대회가 네. 말 그대로 역사적인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파전이 아니라 이른바 송변이죠. 송변수, 송변수, 송영길 변수.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판단을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느냐, 친청이냐, 친명이냐, 저는 여기서 결정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호남에서도 지금 정청래 23.6, 김민석 28.8, 그 다음에 또 송영길 24.7이거든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정청래 27.9, 그 다음에 김민석 27.6, 송영길 28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박영크께서 박종현 그 말씀하셨는데 완전 삼파전이에요. 삼국지예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당대회 결과가 완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저는 6월 이 지방선거도 저는 교통정리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해야죠. 예.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 제가 그렇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송영길입니다. 소라 푸르른 소라 송영길입니다. 아이 물병을 확 던져버릴마. 우리 김남준 역시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인천 계양 타져서 남 준다? 김남준입니까? 남 준다? 네. 이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갈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갈등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송영길 전 대표의 선택지가 그러면 정청래 대표나 또 이재명 대통령 생각했을 때 그거는 뭐 필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지금 권력 영향이 큰 사람은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호남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박영크께서도 뭐 청와대 이런 기류들을 취재를 해보면 송 전 대표에게 남은 건 뭐 국회의원은 그냥 자기 원래 있던 자리를 돌아가는 거라면 뭐 대선은 또 나중에 이야기고 국무총리를 좀 한번 또 한번 노려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호남 국무총리 송영길 전 대표 이러면 또 대통령도 상당히 그 카드 자체를 뭐 외면할 수는 또 없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8월 전당대회의 기류가 누구도 아니고 김모 씨도 아니고 유모 씨도 아니고 이모 씨도 아니고 한모 씨도 아니고 이제는 송변수가 가장 커졌다. 네, 이제 다음은 이제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의 양자 대결 수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주 저희가 2주 전에 조사한 문항하고 똑같이 냈는데요. 조사 결과를 보면 그 27.2%가 정청래 대표를 지목했고 26.7%가 김민석 총리를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 단 0.5%포인트로 정말 초접전인데요. 근데 지지율이 2주 전에 비해서 두 사람의 지지율이 모두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서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뭐 5%, 4%포인트씩 하락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다들 보셨습니까?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지금 정청래 당대표의 지지율은 이 신뢰를 상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끌어내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총리를 악마화해서 결국 권력에 미쳐 있는 사람을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민주당 내의 스피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해당 행위를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반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과연 민주당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냉정하게 좀 물어봐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이러한 당내의 그 과도한 싸움을 갖다가 중재를 해야 될 텐데 당내에서는 중재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SNS에 보고 이제
그 당내 갈등이 격화된다라고 하는 기사를 포스팅을 하면서 실제로는 당이 잘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 화합의 분위기를 갖다가 그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대통령의 노력들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민석 그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의도적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힘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실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는 비슷비슷하게 나오지만 막상 8월이 되면 김민석 총리가 더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보일 겁니다. 거기다가 말씀하신 대로 송영길 대표의 변수는 누가 봐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굉장히 그 정치적인 어떤 천재에 의해서 송영길의 복당이 가시화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정청 내로 쏠렸던 균형추를 이재명 대통령 쪽으로 그냥 완전히 쏠리게 만들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당을 위해서 정청래 대표나 지도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심사숙고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미디어 토마토가 기막힌 조사를 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삼자 변수 이게 이제 제가 아마 최초로 말씀드린 게 송변 이게 굉장히 뚜렷해졌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이게 일종의 이제 트래킹 서베이죠. 트래킹 조사인데 정청래 김민석은 막상막하예요. 실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막상막하고 호남도 막상막한데 참 특이한 게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60대가 됐나요? 근데 60대에서 묘해요. 희한한 게 60대에서 정청래 24.6, 김민석 25.8, 그 외의 인물이 26.8이에요. 60대에서 그 외의 인물이 가장 높아요. 이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양강구도라고 생각했는데 60대에서 그 외의 인물이 26.8이고 실제로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그 외의 인물이 한 20%나 가까이 되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완전히 8월 전당대회는 제3의 인물이 이 부각이 되는 구도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정청래 김민석의 이 싸움은 상당히 박빙승부라고 판단을 했는데 여기에 삼자가 가담되는 거거든요. 그 삼자가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줘 버리면 이건 진짜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 게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줄 거라고 좀 보세요. 저는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대통령을 마다하고 정청래 대표의 손을 잡는다. 아까 우리 김성수 평론가 말씀 이건 어디까지나 뭐 제가 말씀드리는 이걸 뭐 배추도사 내피셜이든 아니면 우리 뉴스토마토 내피셜이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과 저항을 하기 위해서 나는 정청래 대표 손을 잡고 조국 대표와 손을 잡고 그러면은 이재명 정권과 맞부딪히겠다. 송영길 전 대표가 그런 판단을 할까요? 저는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인이 호남의 적자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라면 저는 오히려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 상당히 있을 걸로 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정당 지지도 살펴볼 텐데요. 전당 지지도는 간략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2주 전과 비교하면 이 45.3%에서 48.1%로 50%에 육박하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1.9%에서 28.1%로 3.8% 포인트 줄었습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20.0% 포인트로 크게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해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1심 선고 관련 평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내용만 살펴보면 49.9%가 사형 선고를 내렸어야 했는데 판결이 부당했다고 좀 평가를 했고, 그리고 국민 4명 중 1명이죠. 24.9%가 무죄를 선고했어야 했는데 부당한 판결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6.2%가 무기징역 선고는 합당한 판결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요. 두 분 간단히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국 혁신당에 조금 주목을 해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른바 샤이샤이 현상이 더 강해져 버렸고, 그러니까 오히려 자동응답 조사는 좀 나온다고 했었는데 미디어 토마토 조사를 보면은 자동응답 조사가 점점 더 샤이샤이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전화면접 조사가 비슷해져요.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지지율이 3당에서는 또 제일 높습니다. 3.8, 진보당이 2.1, 개혁신당이 2.7, 더군다나 30대에서는 6.7이거든요. 서울에서도 4.2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국 대표도 독자 노선 가겠다. 독자 노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후보를 모든 지역에서 다 내겠습니다. 호남도 해볼만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강화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샤이샤이 현상,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은 독자 노선 현상이 좀 더 두드러지는 지지율로 분석을 합니다. 네, 평론가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지금 그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0%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고,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이번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다가 가장 지지율이 빠지는 그런 당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현재의 구도는 민주당의 초강세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텐데, 그것은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형 선고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50%가 결과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야 된다고 굳건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3자로 그러니까 3개의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0%를 사형을 얘기를 하고 있다면, 지금 사법부의 판단이 국민들에게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사법 개혁에 대한 어떤 흐름들, 주도권을 누가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전국은 또 요동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조사한 여론조사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그리고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